행복이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건강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장애는 현재를 관리할 수 없어서 생긴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세요? 라는 질문에 행복해지려고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운국 교수는 그의 저서 행복의 기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행복은 도구입니다.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하는, 그래서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지점에 오는지도 모르는데 행복이라는 걸 멀리 밀어내고 있다고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말합니다. 20년쯤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그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례로 저희 가까운 지인 중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신데요. 결혼하자마자 땅을 사고 집을 삽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샀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가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입 대비 너무 큰 대출 이자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으나 남편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땅도 집도 다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지금은 이혼 직전에 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한 사례의 한 부분이겠죠. 교수님의 저서 김경일의 지혜로운 생활 일부 들어보실게요. 물론 오늘의 쾌락만 탐닉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먼 미래, 기약도 없이 뜬구름 같은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살고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면 먼 훗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한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 한두 번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할까요? 연구를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행복의 총량은 0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좋은 날도 있지만 우울한 날, 힘든 날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위의 화면을 봐보세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행복의 크기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 행복의 크기가 크더라도 빈도는 한 번입니다. 좀 방정맞아 보이지만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행복이 많아지는 겁니다.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들의 총량이 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크고 화려한 행복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빈도는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울증 전문 정신과 의사인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는 행복은 정의되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알려면 그것을 느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복을 느껴봤다고 해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소명이 우울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 쾌락, 사랑, 연민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고통을 겪을까? 사람들의 성격과 생각을 형성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할까?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길을 가본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진정한 행복의 토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 파는 가벼운 행복을 조심하라. 오늘날 인구의 20%가 정서적 문제로 약을 먹는 걸 보면 이런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은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요. 그럼 물질을 쌓는 것이 행복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일까요?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방향 감각을 잃은 세상에서는 보통 의미를 감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해 육체적 만족, 마약이나 섹스, 음식, 술 같은 감각들을 탐닉하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맛집 탐방, 고급 와인 즐기기, 게임 등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즐기는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내 삶의 주축이 되어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 끝은 결국 비만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다시 우울증이 오고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서 다시 본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 정서적 안정을 찾아 헤매고 또한 그것으로 명예, 물질, 친구를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행복은 반드시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때 길잡이가 되어주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처 없는 삶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여러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인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란 개념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보리스 슈릴리크에 의해 널리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나치 점령 후 5살 나이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져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트라우마의 원인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하 방공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어린아이들도 잘 살아남아 훗날 슈릴리크처럼 지금의 고통의 관점을 경험으로 바꾸고 그 뒤 세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멋진 인물이 되길 희망해 보았네요. 이렇듯 회복력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슈릴리크는 그 의미를 인간이 삶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 즉 행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열쇠는 바로 연대와 사랑, 타인과의 만남에 있다고, 간단히 말해서 애정 속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연구를 보면 많은 환자가 단어를 잊어버려도 애정과 음악, 몸짓 또는 사랑의 표현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정신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회복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지혜와 같은 내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의 저자 게일 가젤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내면 깊숙이 회복 탄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결국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말랑말랑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굴곡 없이 살아가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우리 삶이 어디 그렇던가요? 힘든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힘들어도 내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다시 또 원만한 구간의 그래프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점 머리에 넣어두시고 하루하루 작은 것에 자주자주 행복을 느끼는 한 주 되시길 바라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